기호들이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몰라요. 태초부터 쭉 전해 내려온 거예요. 근데 천왕성을 발견하니까 뭐 좀 이렇게 비슷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바로 이렇게 여기 수컷 기호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서 천왕성을 나타냅니다. 해왕성은 참고로 뭐 이렇게 그 포세이돈, 그 바다의 신이 들고 있는 그 삼지창 같은 걸 이렇게 표시하고요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천문학은 마저 할까요? 명왕성은 그냥 이렇게 P자, L자. 명왕성이 영어로 플루토거든요. 사실 플루토가 그 디즈니 만화에 나오는 착한 개 이름인데 원래는 플루토가 서양 염라대왕이란 뜻입니다. 그래서 P자와 L자를 조합해서 저건 그냥 저렇게 임시로 만들었어요. 그런데 어쨌든 천문학에서 쓰는 그 황도 12궁의 기호나 행성의 기호는 인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처음에 첫 부분에 강의했던 그 고대 강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참 천문학자들도 대단하다 뭐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. 자, 그다음에 이제 점점 더 이제 허셜이 망원경을 만들고 나서부터 기술이 더 좋아지고 이제 선진국들이 앞다투어서 이제 망원경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. 근데 제가 뭐 다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 중에 그 로웰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. 로웰은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그 관계가 깊은 천문학자입니다. 그 로웰. 예. 이름은 퍼시벌입니다. 퍼시벌 로웰. 근데 로웰 하죠. 한마디로 로웰이 누구냐?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동방의 등불이라고 불러준 사람이 있습니다. 예, 아시죠? 예, 인도의 시인 타고르입니다. 근데 우리나라를 또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불러준 분이 있습니다.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몰라요. 타고르인 줄 알더라고요. 근데 바로 이 로웰이라는 천문학자가 우리나라를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처음으로 불러준 분입니다.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름 조선이 아침 조자거든요. 그 선이 이제 선명하다 할 때 선자 아름답다는 뜻이니까 조선이라는 이름을 사실 풀어 쓴 겁니다. 예, 그래도 한번 그 처음 나온 그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책 제목을 한번 적어 드릴까요? 그래서 그게 바로 The Land of Morning Calm입니다. 조용한 아침의 나라. 그래서 우리나라 국적기 중에 그 소식지가 바로 모닝캄이에요. 예. 그래서 어쨌든 그 모닝캄이란 말 누가 했느냐? 로웰이 했습니다. 근데 왜 어떻게 로웰이 하게 됐느냐? 로웰은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따 하고요. 왜 일단 유명해졌느냐? 로웰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. 그래서 옛날 그 화성에 뭐 이렇게 뭐 무늬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알고 싶어 했어요. 특히 그 이탈리아의 스키아파렐리라는 사람이 화성에는 운하가 있다 그랬어요. 그 이탈리아 말로 카날리라고 그랬습니다. 카날리. 그래서 운하가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로웰이 지구에 사람이 있다면 화성에도 있지 않겠느냐. 없을 이유가 없다. 그래서 그 운하가 알고 싶어서 자기 사제를 털어서 미국 아리조나주 플렉스텝이라는 도시에다가 자기 천문대를 져요. 그래서 그 화성의 그 운하를 연구를 합니다. 그래서 바로 이 로웰 때문에 바로 이제 웰스라는 사람이 바로 문어처럼 생긴 그 화성인이 나오는 그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. 전적으로 로웰 덕분입니다. 그래서 로웰이 그 화성 얘기를 하니까 그 이제 웰스라는 사람이 바로 우주전쟁, 우리말로 번역하면요. 조지 웰스라는 사람이 The War of the World요. 예, 우주전쟁. 그 첫 소설을 씁니다. 그 소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계속 영화가 만들어져 수입된 거죠. 그래서 몇 번째 수입되고 한 것이 가장 최근에 있던 또 우주전쟁 영화죠. 그래서 그 영화에는 공통적으로 꼭 문어처럼 생긴 그 화성인이 나와요. 근데 보신 분은 알겠지만 하여튼 우리 사람이 당할 수가 없어요. 초연대 무기를 쓰기 때문에. 근데 결말이 좀 허무하죠. 우리 사람한테는 아무런 해가 없는 박테리아가 결국 화성인들을 다 죽여버려요. 예, 그래서 박테리아의 고마움을 한번 일깨워주는 영화가 바로 그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이제 면역이 돼서 익숙한 박테리아인데 화성에서 새로운 그 화성인들한테는 그게 독이었던 거죠. 그래서 그 웰스의 그 아주 반짝이는 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. 그런데 바로 웰스의 작품도 사실은 화성의 운하 지도를 그렸던 로웰 덕분이었다는 것이죠.
그래서 이제 바로 이것이 로웰이 세웠던 그 아리조나에 있는 플렉스텝에 있는 바로 이 천문대입니다. 여기서 로웰은 또 하나 꿈이 뭐였냐면은 명왕성을 발견하는 거였습니다. 그 당시까지만 해도 로웰이 활동하던 그 20세기 초만 해도 해왕성까지 밝혀졌어요. 그러니까 천왕성은 허셜이 찾고 그 다음에 해왕성은 천체역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서 어디쯤에 보면 행성이 있을 거다 해서 예언해서 찾았어요. 그래서 굉장히 인류가 아주 만족스러워 했었습니다. 야, 우리 기술이 여기까지 왔구나. 우리 학문이 여기까지 왔구나. 그런데 그 뒤에 또 있을 거 아니에요. 하여튼 계속 있다고 가정을 해야죠. 그래서 그 해왕성 밖에 행성 찾는 일에 사람들이 전부 다 달려들었는데 로웰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. 근데 로웰은 끝내 찾지를 못했어요. 근데 로웰이 그 근처에 살던 그 농부 아들 중에 이제 톰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톰보. 그래서 톰보라는 사람이 이제 거기서 좀 조수노릇을 했던 거죠. 그런데 톰보라는 사람이 1930년에 바로 요 망원경으로 명왕성을 찾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디 칼럼 쓸 때 톰보가 바로 죽은 사람의 한을 풀어줬다, 망자의 한을 풀어줬다, 제가 그런 표현을 썼던 적이 있어요.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몇 년 전에 명왕성이 이제 행성 자격을 잃었어요. 그래서 톰보가 얼마나 실망했을까. 제가 그래 생각을 했는데 톰보가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. 그런데 다행이라고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만 톰보가 1990년대 죽었어요. 그래서 명왕성이 쫓겨나는 꼴을 안 보고 죽어서 그래도 마음이 좀 덜 아팠을 거다. 제가 그런 이야기거리를 쓴 적이 있습니다. 사람들이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한국 아마추어 천문학회 회원들이 미국 서부에 있는 이 거대한 망원경들을 찾아다니는 그 여행이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팔로마 천문대, 지름이 5m나 되는 망원경이 있고요. 그 다음에 허블이 나중에 우주 팽창을 발견한 윌슨산 천문대가 있어요. 거기하고 맞춰서 이제, 이건 좀 멉니다만, 거기 바로 그 로웰이 만든 천문대 가서 방문해서 그 직원하고 이렇게 기념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. 근데 제가 감동적인 거는 어쨌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 첨성대가 있다. 그래서 저걸 선물로 주니까 그 직원이 이렇게 좋아하더랍니다. 그래서 이 유서 깊은 이 천문대가 지금은 관광지로도 충분히 활용이 되고 있다.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럼 로웰이 우리나라에 언제 왔었느냐? 그러니까 조선 말에 왔었어요. 아마 이게 그 당시 좀 확실하진 않은데 지금 아마 이 사람이 로웰일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 모양입니다. 그래서 로웰이 외교관으로 와가지고 안개 속에 이렇게 쫙 그 초가집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보고 바로 그